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식품화학 기출문제를 문제 풀어볼 텐데요. 2021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보시면요. 구조식이 나와서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학 과목 중에서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몇 개를 가지고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구건식품이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트이거나 구워질 때 생성이 되는데 아래와 같은 구조로 가진 발암물질이라고 물었고요. 문제에서는 니트로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아민이랑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만났을 때 생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아니고, 이환 방향족 아민 같은 경우는 근육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 아니면 크레아틴이 고온 조리할 때 생성이 되는 거니까 탄수화물량은 상관이 없으니 아니고, 에틸카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발효 과정 중에서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핵과류, 과실주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아니고, 탄수화물량 관련이 있는 것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굳이 몰라도 탄수화물 구건식품이고 고온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밑에 보기를 봤을 때 아니고 맞고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23번을 보시면요.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식을 묻고 있고요. 식품 내 수분의 증기압과 그리고 순수한 물에서 최대 수증기압으로부터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분자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분모로 가게 되는 구조. 다음 문제는 24번으로 가볼까요? 케톤기를 가지는 탄수화물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탄수화물을 구분을 하면 알데하이드기와 케톤기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케톤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탄화수소기와 결합한 카르보닐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나타내기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식품화학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프락토스죠. 나머지는 전부 다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로로필의 색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을 알칼리로 처리를 했더니 피톨이 되고 용액의 색깔이 청록색으로 변했는데 다음 중 어떤 것이 된 것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클로로필의 경우에는 산을 처리하느냐 염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약산을 처리를 하게 되면 페오피틴으로 가고 이때는 녹갈색을 나타내죠. 그리고 더 산을 처리를 하게 되면 페오포바이드라고 되면서 갈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강산을 처리하게 되면 클로로필은 바로 페오포바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색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알칼리를 처리를 했고요. 알칼리를 처리를 했는데 피톨이 유리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클로로필바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클로로필라이드에서 더 염기를 알칼리를 처리하기를 하게 되면 메탄올이 제거가 되고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기 중에 있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산을 처리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염기를 처리를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로필의 경우에는 부제 나타내는 이 그림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풀 수 있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을 봐볼까요? 29번의 경우에는요, 유기산을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잘 짝지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유기산을 묻는 문제이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호박산의 경우에는요, 아이소아밀엑시드가 아니로 수시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이 호박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박산 이름부터 해서 사과산은 이 이름, 주석산은 이 이름, 구연산은 이 이름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에서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식품화학이나 다른 과목 공부를 했을 때 영어 이름을 봐서도 또는 한국 이름을 봐서도 어떤 산인지 서로 매치해서 기억을 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2번을 볼까요?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은 지방산을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있으면 산패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산패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산화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기 중에서 산화 안정성이 낮은 것이니까요. 이중 결합이 그만큼 많은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라키도닉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이 4개인 것이 되고요. 리놀레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이 2개, 스테아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이 없고요. 그리고 팔미틱 애시드 같은 경우도 이중 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34번으로 가서요. 쌀을 도정을 했는데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쌀을 도정을 함에 따라서 배아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배유 부분의 비중은 커지게 되는데 배유에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탄수화물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지니는 쌀에 함유되어 있는 주 단백질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티아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칼슘도 미네랄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쌀을 도정함에 따라 이런 성분들은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쌀을 도정함에 따라서 탄수화물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전분이 결국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8번으로 가볼까요? 식품 가공에서 요구되는 단백질의 기능성이 있는데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백질의 기능성을 묻고 있는데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호화죠. 호화의 경우에는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공부를 했을 때 호화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풀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을 만드는 과정을 호화라고 보시면 되죠. 생정분을 또는 베타전분이라고 하죠. 베타전분, 생정분을 물과 함께 가열을 하면 전분 입자가 파괴되면서 호화전분이 되는데 이 호화전분을 우리는 알파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는 가장 기능성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호화가 되겠죠. 우리는 25번 문제를 한번 보죠. 고구마를 절단했는데 나오는 흰색 유액 성분은 우리는 얄라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짝짓기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로 우리 26번 문제를 보시면요. 색소에 관해서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색소에 관한 것은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인데요. 클로로필을 가열이나 약산 처리 시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로 치환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녹갈색의 페오피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고요. 이 녹갈색의 페오피틴에서 더 산을 처리하거나 또는 클로로필을 강산으로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 피톨이 제거가 되고 갈색의 페오폴파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죠. 문제에서는 클로로필을 산 처리를 했을 때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로 치환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녹갈색의 페오피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었죠. 다음은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에 보시면 두류에서의 제한 아미노산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요. 함유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에 대해서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서 저하가 됩니다. 이럴 때 두류식품 안에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는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두, 두류 제품에서의 제한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 주로 되고요. 그리고 쌀에 있는 제한 아미노산은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제한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두류 식품에서 제한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으로 가볼까요? 유지 산패 측정 방법에 대해서 물었고요. 산패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이죠. 비누화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 1g을 비누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방 분자량, 지방산의 분자량이 클수록 거망하는 작게 나오게 됩니다.
산패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을 볼까요? 36번에 보시면 액체 상태 유지를 고체 상태로 변환시키거나 고체 상태로 변환시켜서 소통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지의 산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공 방법을 물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촉매로는 니켈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액체 상태를 고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경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3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요. 역시 색에 관련된 문제고요. 안토시아닌과 관련된 색깔 변화표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화청소라고도 하는 색소 부분인데 이것은 pH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그 색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산성일 때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알칼리성일 때는 단록색을 나타내고 중간일 때는 엷은 자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이런 pH에 따라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2021년 3회 문제로 넘어가서요.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물학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021년 3회에서는 이렇게 식품화학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반드시 식품위생학 부분에서 공부를 했던 게 식품화학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가공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미생물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서로 혼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공부를 해두시면 또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공부를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또 하나를 더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통해서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균을 묻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성형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가 있어도 잘 자라고 없어도 잘 자라는 균, 통성형기성 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호기성 균의 경우에는 미생물적으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식품위생물학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캠피로박테르 속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편성형기성 균의 경우에는 산소가 존재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인데 편성형기성 균에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데 30% 수분을 가지고 있고 30%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분 활성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수분 활성도는요. 분자량을 계산을 하든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분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18, 그리고 설탕의 수분 활성도는 342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수분 활성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식품 필답의 경우에도 이런 수분 활성도 묻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식은 물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몰수 구하는 방식은 수분의 경우에는 분자량 분의 지금 현재 100 중에 30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질의 몰수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340인데 지금 전체 중에 30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물의 몰수니까 다시 분자량이 18인데 30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뚫어보시면 0.95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에 녹는 성분을 주로 계산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8번으로 가볼까요? 28번에 보시면 조지방 정량을 위해서 속실렛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매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쓰면 에테르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요즘 영어식 발음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2번으로 가볼까요?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방 실험에서 어떤 특성을 표시하는 기준인가 라고 물었고요. 요오드가의 경우에는 불포화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요오드가라고 하는 것은 100g의 유지가 흡수하는 요오드의 그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양 측정이 목적이고요. 이 요오드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건성류냐, 반건성류냐, 불건성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130, 요오드가가 130 이상이면 건성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 이하면 불건성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00에서 130 사이면 반건성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3번으로 가면요. 당, 알코올 중에 설탕과 거의 같은 감미를 가지고 혈압 상승과 충치 예방 당뇨 환자용 감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중에 당, 알코올 중에 충치 예방, 당뇨 환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자일리톨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의 경우에는 대치기 공정을 하는데 이 공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효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폴옥시데이즈가 그 답이 되죠. 폴옥시데이즈 같은 경우는 많은 신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효소인데요. 열의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치기 공정이 효과적으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같은 경우는요. 효소적 갈변을 할 때 공부를 했던 효소고요. 페놀성 화합물을 산화시키는 효소였죠. 폴리페놀, 페놀성 화합물을 산화시키는 효소를 이야기를 했고요. 리페이즈 같은 경우는 지방, 리피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셀룰레이즈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는 36번으로 가서요. 포르피린 링 구조 안에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는 색소 성분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포르피린 링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철을 가지고 있고요.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철을 가지고 있고요. 헤모시아닌 같은 경우는 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클로로필 같은 경우가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색소 성분이 되겠죠. 그 외의 해설 부분은 한번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8번 가볼까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pH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적색을 띠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적색을 띠는 경우는 산성 조건입니다. 중성에서는 엷은 자색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담록색을 띠게 됩니다. pH에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산성 조건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엷은 자색,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담록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